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태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상당히 중대한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 주안을 인용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국민들에게 놀라움, 혼란 그리고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깊은 안도에 숨을 내쉬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불안과 우려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오랜 세월 정치와 사회를 지켜봐 온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가치관이나 신념과 맞닿아 있는 보다 복합적인 심리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치는 분명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격변의 한가운데서도 자신의 감정과 일상을 지키는 심리적 균형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처럼 예기치 못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시니어 세대가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관점으로 조언을 드려보려 합니다. 이번 사태처럼 사회 전체를 흔드는 정치적 변화가 있을 때, 특히 중장년층 이후 세대, 즉 50에서 70대 이상의 연령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보수적이다라는 일반화된 접근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뇌의 작용, 생애 경험, 사회적 정체성,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본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새로운 자극보다 예측 가능한 구조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점차 둔화되면서 낯선 상황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네만이 설명한 시스템 1과 시스템 2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익숙한 판단 체계를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 1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노년층일수록 이 경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 결과 오랜 시간 익숙해진 정치적 관점, 사회 구조, 뉴스 매체, 주변 환경이 변화할 경우 위협 혹은 상실감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치적 성향은 단지 의견이나 취향이 아닙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온 시니어 세대에게는 삶의 방향과 철학, 인간관계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정치 지도자는 그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함께 공유해 온 상징적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정치인이 실각하거나 비난받는다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나의 세계가 부정당했다는 감정적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니어 세대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하다기보다 보다 오래된 정보 소비 습관에 익숙합니다. 자주 보는 채널, 오랜 기간 구독한 유튜브, 같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이러한 구조 안에서 형성된 정보 환경은 우리가 말하는 확증 편향을 강화시킵니다. 즉, 기존의 신념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와 다른 정보에는 불쾌감이나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할 때 내가 믿었던 것과 다른 사실이 나타나면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더 격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가 젊을 때부터 믿어온 사람이야. 내가 살아온 방향이 틀렸다는 건가 싶어서. 이 말엔 정치적 의견을 넘어서 삶의 궤적과 정체성에 대한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반응은 내가 틀린 건가? 혹은 세상이 잘못됐다는 극단적인 판단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런 감정이 드는 건 아주 정상적인 심리 반응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회복의 시작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가 무기인 시대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 TV, 유튜브, 메신저를 통해
상상도 못할 양의 뉴스와 콘텐츠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터지면 정보는 더욱 빠르게, 더욱 자극적으로 흘러갑니다. 이때 우리가 겪는 현상이 바로 감정 피로입니다. 감정 피로는 단순히 지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반복적인 부정적 감정 자극에 노출된 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기능 자체가 약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분노, 실망, 두려움, 불안, 무력감, 이러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자극되면 어느 순간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되는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을 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에 무관심해지고 허무함 혹은 무기력감이 일상화되죠. 이 시대의 문제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자극의 질입니다. 충격, 긴급, 분노, 역대급 같은 제목, 편집된 영상, 감정적 해설, 분노 유도형 유튜브, 커뮤니티나 메신저를 통한 극단적 해석. 이런 정보는 우리의 편도체와 자율신경계를 지속적으로 자극해 몸이 긴장하고 마음이 계속해서 피로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채널조차 지나치게 정서적이면 오히려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감정 피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루 한 번 정보 끊기 타임 만들기입니다. TV, 스마트폰, 유튜브 모두 꺼두고 조용한 음악, 산책, 독서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며 뇌에게 쉴 틈을 줘야 감정 회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서 듣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와, 그게 왜 일어났는가? 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보입니다. 의도적 해석이 섞인 콘텐츠는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세 번째는 나와 무관한 감정은 흘려보내기입니다. 분노를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나의 일상까지 끌어들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끊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잠이 안 와요. 계속 뉴스만 보게 돼요. 이건 감정 피로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의식적으로 무엇도 생각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명상, 호흡 조절 또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정치적, 사회적 충격이 클수록 사람의 감정은 순식간에 요동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흐름과 단계가 있는 과정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내 감정에 휘둘리기보단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죽음의 5단계 이론은 상실, 충격, 변화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설명한 이론으로 이걸 정치적 상실이나 충격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단계는 부정 단계입니다. 설마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뭔가 조작된 거 아닐까? 첫 반응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입니다. 정보를 신뢰하지 않거나 반박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죠. 2단계는 분노입니다. 왜 이게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가? 그 사람들 때문이야? 자신이 믿어온 대상이나 세계관이 흔들릴 때 그 감정은 분노로 표출되기 쉽습니다. 특정 대상이나 집단을 공격하게 되며 이 시기에 가장 많은 말다툼과 가족 내 갈등이 발생합니다. 3단계는 타협입니다. 혹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에 마음속에서 타협 시나리오를 그리는 시기입니다. 누구애와 자책도 이 시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4단계는 우울 단계입니다. 내가 뭘 믿고 살아야 하지? 아무것도 의미 없어. 이전 단계들을 거치며 정신적으로 지친 사람은 이제 무력감으로 이어지는 감정적 침잠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이 시기에 삶의 활력을 잃고 건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은 수용입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야 하니까
이제는 조금씩 정리해 나가야겠다. 마침내 현실을 수용하고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려는 의지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앞선 감정 단계를 건강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를 내면 안 되지 라며 감정을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이 파고듭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유 없이 짜증이 늘거나 의욕이 사라지는 형태로 나타나죠.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 단계에 있는지 차분히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대통령 파면과 같은 정치적 충격은 사실상 개인의 선택 밖에 있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나의 문제처럼 끌어안고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동일시라고 부릅니다.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현상인데, 특히 오랫동안 한 정치인을 지지해 온 시니어 세대에게 이 현상은 매우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적 사건에 휘둘리지 않는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해집니다. 심리학자인 비비안 번은 외부 사건과 감정은 연결되지만 동일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화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그 분노로 내 삶이 통째로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나 자신 사이에 작은 간격을 두는 것. 그게 바로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심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설명하는 말버릇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내가 느끼는 감정은 부조리함이다. 답답해서 못 살겠다. 지금 이 상황이 내 호흡을 막는 느낌을 준다.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는 이런 표현은 두뇌의 인지 조절 기능을 활성화시켜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고 좀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도 중요합니다. 정치 콘텐츠를 며칠만이라도 끊어보세요. 특정 유튜브, 커뮤니티, 뉴스 알림을 꺼보세요. 산책, 음악, 손글씨, 독서 같은 내 속도의 활동을 늘려보세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회피가 아니라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회피는 현실을 외면하지만 전환은 감정을 돌볼 수 있는 환경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에서 한 걸음 떨어지는 순간 사건이 아닌 내 삶의 중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충격, 사회적 분열, 가족 간 갈등, 이런 사건들이 한번 일어나면 마음이 한참 동안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시니어 세대는 삶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심리적 충격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회복 탄력성은 스트레스, 실패, 충격, 분노 같은 부정적인 사건 이후에도 다시 삶의 중심을 회복하고 자신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릴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 탄력성은 약해지기 쉽지만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충분히 회복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 감정, 몸의 감각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면 걷는 동안 발의 느낌을 느껴보는 것, 식사할 때 음식의 온도와 식감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감정이 올라올 때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 이런 아주 작은 훈련이 뇌의 감정 조절 중추를 활성화시키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안은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반면에 내가 내 감정, 내 행동, 내 하루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은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건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곧 내 삶을 내가 지키는 방식입니다. 이번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많은 가정에서 말하지 말아야 할 주제가 되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 이야기입니다. 괜히 얘기 꺼냈다가 자식이랑 말다툼했어. 며느리가 한마디 하길래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지. 손주 앞에서 싸운 건 정말 후회돼.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갈등이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가족 간의 정서적 단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세대 간 정치 감정은 더 깊게 부딪힐까요? 세대 간 갈등은 단지 생각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경험과 기대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정치인을 인생의 기둥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정치인을 계약직 일꾼 정도로 봅니다. 또한 시니어 세대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젊은 세대는 개인의 자유와 공정성을 중시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정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같은 뉴스를 보고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말하지 않는 것보다 말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정치 얘기는 아예 안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정치 얘기도 할 수 있어야 진짜 관계입니다. 다만 말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난 이런 생각이야. 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자기 입장을 말할 때는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버릇을 가져보세요. 너 진짜 생각이 짧다. 나는 그 정책이 좀 불안하게 느껴지더라. 다음으로 의견이 다를 때 그럴 수도 있겠네. 이 한마디만 해도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정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서로 다른 생각을 공존시켜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치보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우리가 자녀, 며느리, 사위, 손주와 대화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연결되기 위함이죠. 한순간의 승부욕 때문에 몇십 년 쌓아온 가족 관계에 금이 가는 일, 정말 아깝지 않나요? 관계는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연결되어 있느냐에서 힘이 나옵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뉴스가 전해지던 날, 많은 분들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젠 뭘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불안은 단순히 정권 교체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체를 바꾸려는 힘보다 내 삶을 지키는 힘에 집중해야 합니다. 불안은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생깁니다. 불안은 감정이 아니라 뇌의 경고 시스템입니다. 특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뇌 깊은 곳에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며 과잉 경계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잠이 잘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세상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해결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5가지에만 집중해 보세요. 다음 5가지 중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정해 보세요. 오늘 먹을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기. 30분 동안 정치 외 뉴스 차단하고 산책하기. 가족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묻기. 책 한 장 소리 내서 읽어보기. 저녁에 촛불 하나 켜놓고 하루 돌아보기. 이런 사소한 실천이 내 삶의 안정된 리듬과 감각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루를 다시 구조화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불확실성이 커질 때 사람은 작은 규칙 안에서 안정을 느낍니다. 아침 8시 라디오 들으며 물 한 컵. 9시 뉴스 대신 좋아하는 음악 듣기. 10시 손글씨 쓰기 얼정리정돈. 12시 직접 만든 점심 식사. 오후 가까운 공원 산책. 저녁
하루 감정 일기 3줄 쓰기, 취침 전 심호흡 5회. 이런 루틴은 불안정한 세상 속 나만의 안전지대를 만들어줍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 위한 단 하나의 힘은 오늘 하루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뉴스보다 내가 중요하고 정치보다 나의 건강과 기분이 더 소중합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국가 전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오늘 국가와 사회가 요동치는 큰 사건을 함께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정이 흔들리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들을 겪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을 겪고 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누구로 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일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이 사회의 감정적 중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 들어 뭐 할 수 있겠어? 정치는 젊은 사람들 일이야.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시니어 세대야말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경험을 통해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흥분하고, 누군가는 갈라서고, 누군가는 포기할 때 시니어 세대는 조용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어본 바람은 그보다 더 셌지만 결국 견뎠고 지나갔고 살아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가족을, 지역을,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해 줍니다.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말보다 태도에서 나옵니다. 지금도 TV나 유튜브, 커뮤니티에는 분노와 분열의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냉정하고 성숙한 태도는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대응입니다. 무조건 맞서 싸우기보다, 흥분된 주장에 휘말리기보다 먼저 멈춰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시니어 세대가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정치보다 먼저 하루를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오늘 내가 가족에게 어떤 말투로 이야기했는지, 어떤 뉴스를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밥을 지었는지, 이 모든 것이 정치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당신의 진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당신은 이미 누구보다 성숙한 시민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당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치는 지나갑니다. 뉴스는 바뀝니다. 하지만 내 마음, 내 하루는 내가 선택하고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더 지혜롭게,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온해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분열의 말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멀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잘 살고 계십니다.